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 삶에 이혼은 없을 거라 확신한 만큼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을 믿고 의지했었는데요. 이런 저의 믿음과 확신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다름 아닌 돌이 갓 지났던 아들 덕분에 알게 되었는데요. 경악스러웠던 저의 이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가던 부부였어요. 남편은 자세하게 밝힐 순 없으나 어쨌든 공무원이었고 전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결혼 2년이 지나가던 시기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사히 출산을 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어요. 문제는 육아휴직이었어요. 저희 회사에도 물론 육아휴직이란 제도가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고 그에 비해 남편은 육아휴직에 대해 너그러운 편이었죠. 그래서 휴직이 곤란한 저를 대신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고 집에서 아들을 보살피기로 했고 전 그런 남편 덕에 회사에 눈치 보지 않고 몸만 회복하고 출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이런 상황을 달갑게 여기진 않았는데 우리 가족을 보면 늘 기분 나쁜 말을 하곤 했죠. 남편이 사표를 낸 것도 아니고 그저 육아휴직을 냈을 뿐인데 꼭 저를 위해 회사를 아예 그만둬버린 것처럼 말이죠. 예로부터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해야 어깨를 펴고 사는 법인데 무슨 여자가 돈을 벌겠다고 저 유난을 부리는지. 자고로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지 밖으로 나돌면 안 되거늘. 에이 어머님, 요즘 집에서 그냥 쉬는 여자가 몇이나 된다고요. 요즘엔 다들 결혼하고 아기 낳아도 일 다니고 해요. 넌 내 아들 집에 들여앉히고 일 다니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니? 조선천지 어디에 남자가 애 본다고 집에서 있고 아녀자가 밖으로 나돌면서 돈을 번단 말이냐? 어머님, 아범이 아예 사표를 쓴 것도 아니고 육아휴직을 쓴 거라고요. 언제든 복직하고 싶으면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이해 좀 해주세요. 어머님 저 볼 때마다 매번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어머님 뵐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네 마음 편해지라고 나는 할 말도 하면 안 되니? 하여튼 이래서 안 되는 거다. 사회생활 좀 한다고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나 해대고 말이야.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도 끝은 매번 저 모양이니 더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지더군요.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저라고 아직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아기를 두고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마냥 편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론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저와는 달리 온종일 아기와 씨름하는 남편도 힘들겠지만 저 역시 몸도 편치 않은 상황에서 일하랴 집에 와서 살림하랴 보통 힘든 것이 아닌 상황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절 위해 육아휴직까지 쓴 만큼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위해 최대한 힘든 티를 내지 않고 퇴근하고 나선 남편을 쉬게 하려 노력했는데 저딴 말이나 들으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죠. 거기에다 제 기분을 가장 상하게 했던 말은 다름 아닌 이 말이었어요. 여자는 밖으로 돌리면 사고치게 돼 있다고. 어디 가서 애 뭔 짓이나 하고 다니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 남자, 외간 남자 말이다. 시모는 이미 제가 회사를 다니며 외도나 저지르고 다니는 여자 취급을 해댔고 저는 정말 제 몸에 카메라라도 달아서 제 치열한 하루를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남편은 시댁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옛날 분들이라서 그래. 특히 엄마 사고방식이 조금 고지식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거야. 당신이 나가서 정말 그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저렇게 하시는 것뿐이야. 멀쩡한 아들이 집에서 아기 보고 있다는 사실이 속상하셔서 하는 말이지 뭐. 그러니까 당신 너무 속상해하지 마. 마음에 담아두지도 말고 말이야.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하는 말인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과 상황 앞에서 남편의 위로 섞인 변명을 들리지 않았고 저는 점점 마음이 상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열감기에 걸려 고열이 나게 되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이래서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거야. 애 엄마라는 게 애는 뒷전이고 밖으로 나다닌다고 바쁘니 애가 감기나 걸리지. 가뜩이나 아픈 아들을 두고 출근하는 것이 마음도 편치 않고 아들과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눈물을 쏟아내고 싶은 심정인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딴 소리나 듣고 있으니 그야말로 폭발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제 아들이 눈이 간지러워서 눈만 깜빡거려도 제 탓을 하실 건가요? 애들이 크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면 열도 날 수 있는 일인데 그건 애가 크는 과정인 거지. 누가 잘못하고 누가 틀려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왜 그걸 제 탓으로만 돌리세요? 저도요, 회사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거 아니고요. 회사 다니고 싶은 남편 끌어다 앉힌 것도 아니라고요. 육아휴직을 먼저 내겠다고 말을 꺼낸 사람도 육아휴직을 결정한 사람도 다 남편이니 더는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너 이때까지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어떻게 참고 살았니? 입이 무거운 건지 속이 엉큼한 건지 알 수가 없구나. 시모는 있는 힘껏 말을 비꼬아대며 비아냥대고 있었고 저 역시 그런 시모에게 지지 않고 제 할 말을 해주었어요. 언젠간 그만하겠지 싶어 이때껏 참았는데 계속 참았다간 아들이 다 커서 장가 갈 때까지도 잘 되면 남편 덕분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제 탓이라고 할 것 같아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네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또 언제 그렇게까지 네 탓만 했다고. 남들이 들으면 크게 오해하겠어. 난 전부 너를 걱정하는 마음의 한 말이었단다. 시모는 제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맞서자 그제야 한 발 물러서며 본인이 언제 그랬냐고 발뺌을 했고 전 그런 시모에게 조금 더 단호하게 경고 아닌 경고를 날려주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한들 모든 걸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절 미워한다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어머님께서 조금 더 조심히 해주세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은 그런 제가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말했어야 했어. 엄마도 애가 아프니까 속상해서 하는 말이잖아. 이때까지 잘 참다가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참기만 하면 어머님이 그만했을 것 같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날 한평생 못 살게 굴었을 거라고. 난 절대 그렇게는 못 살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해? 당신이 나서서 막아줄 거 아니면 앞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켜나 봐. 제가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도 가만히 있어주더라고요. 남편은 알았던 거죠. 제가 한 번 아니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면 말릴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남편은 더는 이 일을 입에 올리는 일은 없었고 시모 역시 여전히 저를 싫어하는 티가 나긴 했지만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점차 줄어들더군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무사히 아들의 돌잔치를 마치고 난 얼마 뒤였어요. 남편은 슬슬 복직하고자 하고 있었고 아들을 잃은 시기에 어린이집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친정엄마가 알게 된 모양이에요. 아이가 조금 더 클 때까진 봐주신다고 먼저 말해주셔서 한숨 돌린 상황이었죠. 남편의 복직이 결정되고 복직의 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남편의 생일 역시 맞물리게 되어 같은 사무실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는 동안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다는 의미로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겸사겸사 마련한 자리였어요. 약속 시간이 되자 남편의 동료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준비된 음식들을 먹고 있으니 낮잠에서 깬 아들이 나오더라고요. 당시 낯을 가리기 시작했던 터라 낯선 사람들의 모습에 울음을 터뜨리거나 곧장 전화 남편에게 다가가 안길 거라고 예상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제 아들은 한 여자 직원의 품으로 달려가 안기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어눌하지만 정확한 말 엄마였어요. 엄마, 아빠, 할미 정도는 할 줄 알았고 낯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익숙한 사람은 알아본다는 거잖아요. 분명 낯가림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는데 낯선 여자에게 안겨버리는 아들을 보고 있으니 참 의아하더라고요. 어머, 지혜 씨가 애들한테 인기가 많나 보네. 어떻게 이 많은 사람 중에 단번에 지혜 씨한테 가서 안기나? 그러게, 엄마라고 하는 말 들었지? 아기 목소리 너무 귀엽다. 지혜 씨, 기분이 어때? 처녀가 한순간에 아기 엄마가 되었네. 오늘은 제가 하루 동안 엄마가 되는 건가요? 그나저나 아기가 너무 귀엽네요. 한 품에 쏙 들어오는 게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저마다 아들의 행동을 보며 귀엽다며 까르르거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아들을 안고 있는 여자 직원 역시 너스레를 떨며 아들을 더 꽉 안더라고요. 거기까진 그러려니 하며 아들이 그 여자 직원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애써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의아한 일은 그 뒤에 일어나고 있었죠. 아들은 그 여자 직원의 무릎에 앉아 끊임없이 그 여자 직원에게 엄마라고 하고 있었고 그 여자 직원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아들을 자신의 앞에 앉히고선 익숙하다는 듯 아들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발바닥 주물러주기부터 해서 울다가도 바나나만 주면 뚝 그치는 아이한테 바나나까지 먹이고 있었어요. 가족이 아니라면 알지 못하는 아들의 특성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는 여자 직원을 보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 수 있었죠. 이 여자 분명 내 남편과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거기에다 그런 제 예상을 뒷받침해주듯 남편은 지나치게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을 보며 더욱 제 가설을 확신하게 되었고 표정 관리에 힘쓰며 무사히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을 다 보내고 난 후 여전히 제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는 남편을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엔 99% 정도 그 여자가 그저 직장 동료가 아닐 거란 걸 확신하고 있었지만 혹시나 제가 큰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거 역시 그거대로 많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전 표정 관리를 하며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넘겨 다행이라는 말을 하며 은근슬쩍 그 여직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여자 직원 우리 아들 엄청 잘 봐주더라. 아들도 좋아하고 말이야. 덕분에 편하게 밥도 먹고 수다도 떨었네. 출근하면 고맙다고 해줘. 들어보니까 조카들이 어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애들도 잘 보고 애들도 잘 따르고 하는가 보더라. 어찌되었든 당신이 오늘 편했다니 다행이다.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 들어가서 좀 쉬어. 뒷정리는 내가 할게. 아니야, 같이 해. 혼자 언제 다 하려고 그래. 아니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당신은 준비하느라고 정신 없었을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 내가 얼른 끝내고 들어갈게. 그래? 그러면 수고해. 남편은 묻지도 않은 직원의 가족관계까지 설명하며 저를 방으로 밀어넣으려 하더군요. 결국 남편에게 뒷정리를 맡기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의심스러운 정황에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 충동적으로 구매했던 홈 CCTV 2개를 꺼내들게 되었죠. 무선으로 몰래 숨기기 좋아 보였거든요. 하나는 남편이 거실을 치우는 사이 아기 수납장 맨 위 인형들 사이에 숨겼고 하나는 남편이 자는 사이 거실에 있는 수납장 안에 숨겨두었죠.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보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몇 번이고 확인했고 그렇게 아무 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상생활을 잘하고 지냈죠. 어느덧 남편의 복직 일주일 전으로 다가왔지만 그때까진 아무리 CCTV를 살펴봐도 그 어떠한 의심스러운 장면이 없더라고요. 의심스럽기는커녕 아들을 보느라 고생인 남편을 보는데 안쓰러운 마음마저 들었어요. 남편은 긴 시간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해봤자 아이와 함께 잠시 단지 내에 산책하러 간다거나 아이와 외출 시간이 길다 싶으면 함께 장을 봐서 오는 듯 양손 가득 먹거리를 사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생활을 지켜보고 있자니 괜한 사람을 오해한 것 같아 죄책감마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 이 모든 것이 무슨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며 집에 숨겨왔던 CCTV를 치워야겠다고 마음먹은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의도치 않은 야근이 생겨 저녁 10시가 넘어가도록 퇴근을 못하던 날이었어요. 남편에겐 야근 때문에 많이 늦을 것 같다고 말해놓고 아이가 잘 있는지 틈틈이 휴대폰으로 챙겨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더라고요. 평소엔 편한 차림으로 집에서 지내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옷을 신경 쓴다 싶더니 이곳저곳 다니며 탈취제를 뿌리질 않나. 또 심지어는 손도 대지 않던 화장실 청소까지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불을 터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던 그때 저녁 7시쯤 집에 누군가 찾아온 듯 했고 그 누군가는 저의 예상대로 그 여자였어요. 두 사람은 제가 없는 제 집에서 마치 신혼부부라도 되는 양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에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자기야,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아이고, 혹시 모르잖아. 일도 바쁘기도 했고 그날 주원이가 나한테 엄마라고 하면서 내 무릎에 앉는데 내가 태어난 척했지만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 자기 부인은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말했잖아. 그 여자 눈치가 진짜 없다고. 그날도 무사히 잘 넘겼다고. 자기 덕분에 밥 편하게 먹었다고 오히려 고마워하더라니까. 그나저나 나도 깜짝 놀랐지 뭐야. 엄마라고 하라고 시키긴 했지만 집사람 앞에서도 자기한테 엄마라고 할 줄은 전혀 몰랐잖아. 남편은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상간녀를 보고 웃고 있었고 상간녀 역시 남편과 눈을 마주하며 웃는가 싶더니 아들을 끌어안고 경악스러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원이가 참 똑똑하다니까. 주원아, 엄마 해봐. 엄마. 그래 주원아, 지금부터 익혀둬. 네 엄마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남편과 상간녀는 제 아들을 붙잡고 엄마라고 말하라며 시키고 있었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그저 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눈이 돌아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상간녀는 옷방으로 들어가 편한 옷까지 갈아입고 나와선 집 주인인 척 행세를 하는데 정말 집으로 당장 뛰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 모든 장면을 보는데 왜 제 아들이 상간녀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살갑게 굴었는지 알 것만 같더라고요. 기특하고 똑똑하다며 아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도 잠시.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자 아들은 방에서 혼자 놀고 있으라며 뒷전이 되어버렸고 두 사람은 그저 세상에 둘만 남은 사람처럼 시간을 보내더군요. 그런데 자기야, 자기 정말 이혼할 거야? 너? 자기가 원하면 이혼이든 뭐든 다 할 수 있지. 자기는 내가 이혼하고 자기랑 살았으면 좋겠어? 나야 그러면 좋지. 이혼을 하더라도 최대한 조용하게 잡음 없이 해야 해. 당신 부인이 알면 위자료는 둘째치고 우리 일에도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집사람은 걱정도 하지 마. 지금쯤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어쨌든 나도 조용히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당연하지. 언제까지든 기다릴 테니 이혼하고 오기나 해. 두 사람은 제가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치도 못한 채 저와의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분노로 몸이 다 떨려왔어요. 그렇게 전 모든 상황들을 보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아들을 뺏기지 않고 보호하고자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들어보니 남편은 아들을 본인이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상간녀는 그런 남편의 말에 동의하는 척은 하지만 진심은 그게 아닌 듯 했습니다. 남편이 잠시 화장실을 가거나 하면 다가오는 아들을 밀어내기 바빴으니까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저는 회사를 며칠 쉬기로 하고 변호사를 만나며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외도로 비롯된 이혼이기도 하고 상간녀의 행동, 남편이 아들이 있는 장소에서 외도를 저지른 점, 거기에다 두 사람의 시간을 보내느라 우는 아들을 그냥 방치한 점 등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지만 더 확실하게 양육권을 가져올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시댁으로 불렀고 시댁에서 확실하게 제 양육권을 확보하기로 했죠.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온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왔고 전 남편 놈이 들어오자마자 남편의 싸대기를 시원하게 날려버렸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남편과 시모는 멍하니 보고만 있었고 시모는 목덜미를 잡고 개거품을 물고 있더라고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내 앞에서 누구 얼굴에 손을 대는 게야? 네가 정녕 미친 거야? 어머님, 미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에요. 제 말에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저를 보며 득달같이 따지고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짜고짜 이러는 거야? 내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조금도 짐작이 안 가니? 그만큼 당당한 거야? 아니면 워낙 잘못한 게 많아서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야? 말을 해. 당신이 아무 설명도 없이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정확히 설명을 해보란 말이야. 아, 그래? 그러면 이거 좀 볼래?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피해자인 척하는 남편을 향해 미리 영상분을 캡처해 뽑은 사진을 남편의 얼굴에 냅다 던져버렸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봤는지 남편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어 가더라고요. 당신 아주 대범하더라. 감히 우리 집에서 이딴 짓을 해? 그것도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 앞에서?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이게 아빠라는 인간이 할 짓이냐고. 차라리 애를 맡기고 밖에서나 만나서 놀아야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여보,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아니긴 개뿔. 이미 다 듣고 이미 다 봤어. 너 나랑 이혼한다며? 최대한 조용하고 잡음 없게 이혼을 해? 누구 맘대로. 내가 너랑 이 여자 가만둘 것 같아? 저는 고함을 질러버렸고 시모는 빠르게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 들더라고요. 사진을 쥔 시모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는데 그런 손과는 달리 표정은 애써 평온한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남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싫어 악착같이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한참 마음을 가다듬던 시모는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어쩔 거니? 애도 있는데 이까진 일로 이혼이라도 할 거니? 남자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실수 한두 번은 다들 하고 살아. 남편이 바람 좀 피웠다고 이혼하면 이 세상에 나만 아는 부부가 있을 거라 생각해? 어머님 같으면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언제 이혼할까 날짜 세고 있는 남자랑 살 수 있어요? 나 때는 다 그러고 살았다. 두 집 살림쯤은 기본으로 참고 살았어. 그건 그때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이해하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제정신이 올바르게 박혀 있어서 절대 그렇게는 못 살겠네요. 당장 이혼할 겁니다. 시모는 단호한 제 태도에 콧방귀를 끼며 제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이혼하거라. 너랑 이혼한다고 한들 우리 아들이 혼자 살 것도 아니고
말이야 바른말이라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너보단 같은 공무원 며느리가 나도 좋겠네. 이혼은 해도 되는데 단 내 손주는 네가 못 데리고 간다. 그건 네가 무슨 말을 하고 네가 어떤 수를 써도 절대 안 되는 일이니 그렇게 알아. 이미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서 그런가 저딴 말을 들어도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전 그런 시모의 말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준비한 말을 꺼냈어요. 그러죠 뭐. 여자 혼자 아들 키우는 게 어디 보통 일이겠어요?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 아들 데리고 가서 잘 키워보세요. 그런데 어머님, 새며느리 될 이 여자도 과연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일까요? 나이도 어려 직업도 공무원이라 앞날이 창창한데 이혼남인 것도 모자라 애까지 있다고 하면 글쎄요. 지금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앞뒤 재지 않고 이딴 짓까지 한다고 쳐도 막상 정말 이혼까지 하고 애까지 키워야 한다고 하면 그 여자가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야? 지금 네 말은 그 여자가 내 손주를 안 키워주기라도 할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어머님 같으면 직업도 공무원에 나이도 어린데 이혼남도 모자라 애까지 키워야 한다고 하면 그런 결혼할 것 같아요. 제가 본 게 좀 있어서 그러는데 그 여자 절대 제 아들 제대로 안 키울 거예요. 우리 집에 나 몰래 왔을 때도 남편이 화장실 가니 애는 나 몰라라 하던데요, 뭘. 이렇게 바득바득 우겨서 데려간 아들 다른 데는 맡기지는 못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이제 걷기 시작한 애를 도맡아 키울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손주가 아까워서 저에게 못 주겠다고 하면 하는 수 없죠. 제가 포기할게요. 시모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일리가 있다 싶었는지 순식간에 말을 뒤집더군요. 아, 아니다. 모름지기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게야. 나야 물론 내 새끼 곁에 두고 보면 좋겠지만 어디 내 생각만 할 수 있니? 우리 손주를 위해서 이 할미가 포기할 건 포기해야지 뭐. 시모의 말에 남편이 나서 그럴 순 없다고 했지만 그 역시도 아들 혼삭기를 막을까 걱정됐던 시모가 득달같이 반박하고 나서주더군요. 그래도 애를 어떻게 보내? 난 내 아들이랑 같이 살 거야. 내 아들이랑 떨어져 살기 싫다고. 이 녀석아, 조용하지 못해? 애야 한 번씩 보면 되지만 넌 이혼해서 혼자 어떻게 살 거야? 한평생 외롭게 살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지혜가 우리 아들 자기 자식처럼 키워준다고 했다고. 그걸 다 믿어? 지금이야 너한테 눈이 멀어서 애가 어려도 뭐든 다 하겠다고 말하겠지만 막상 너 이혼하고 네가 아쉬운 처지 돼봐라. 그때도 네 말처럼 애 키운다고 말이 나올지. 그리고 너희 살면서 애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여자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 손길 눈길 한 번씩은 더 가게 되는 법이야. 설마 우리 지혜 그런 여자 아니라고. 그런 여자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니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걸 왜 몰라 이 녀석아. 괜히 애 때문에 상황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냥 넌 홀가분하게 애 주고 와서 깨끗하게 새 출발해. 시모의 반박 불가한 말에 남편은 어느새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전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시모와 남편이 양육권을 가지려 우겨대면 읊어주려고 미리 작성해왔던 변호사님의 자문도 주머니 속에 있었거든요. 뭐 귀찮은 일은 덜었던 것이었죠. 그래, 그러면 우리 아들 양육권은 당신이 가져. 그 대신 우리 아들 잘 키워야 한다. 정말 잘 키워야 해.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그래도 내가 엄만데 남보다 내가 더 지극정성으로 키우지 않겠어? 당신은 이상한 걱정하지 말고 이혼이나 잘 준비해. 그렇게 양육권 문제도 마무리되었고 그 자리에서 양육권 포기 각서도 받았습니다. 물론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모든 대화 내용도 녹음을 따로 해두었고요. 양육권을 확보하게 된 저는 이혼 절차에 박차를 가했고
소장이 다 작성되던 그날 바로 이혼 서류와 상간녀 소장을 가지고 직접 남편과 상간녀가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복직 첫날이었기에 여러모로 기념스러운 날이 되려고 그날로 정했던 것이었죠. 아침 일찍 사무실로 찾아가니 때마침 사람들이 다 모여 남편의 복직을 환영하고 있더라고요. 이혼도 코앞으로 다가왔겠다. 회사 복직도 했겠다. 입이 찢어질 듯 웃고 있던 남편과 상간녀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더군요. 당신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직접 줄 게 있어서 이렇게 왔지. 이렇게 말한 저는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흔들었고 남편은 어떤 것임을 짐작했는지 저를 끌고 나가려고 안간 힘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끌려나가려고 그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남편을 뿌리치곤 남편의 얼굴엔 이혼 서류를, 상간녀의 손엔 상간녀 소장을 쥐어줬어요. 이건 당신 거고 이건 그쪽 거. 보면 알겠지만 당신한테 준 건 이혼 서류고 그쪽한테 준 건 상간녀 소장이야. 제 입에서 상간녀라는 단어가 나오자 사무실엔 정적이 흐르고 모두가 놀란 토끼 눈을 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번갈아 보더군요. 상간녀는 이런 와중에도 발뺌하기 바쁘더라고요. 이걸 왜 날 줘요? 사람 착각한 것 같은데 저 이런 거 받을 이유가 없다고요. 받을 이유가 없어? 그럼 내가 받을 이유를 여기서 한번 읊어줄까? 너 나 회사 출근하면 우리 집에 들락날락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남편한테 이야기 못 들었니? 내가 다 알았다는 거. 아니면 이야기는 다 들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발뺌질을 하는 거야? 발뺌해도 소용없어. 증거는 엄청나고 상간녀 소송 진행되면 어차피 다 알게 돼 있으니까 발뺌 그만하지? 저는 정말 아니라니까요. 전 정말 상간녀 이런 거 아니라고요. 아니긴 개뿔. 여기 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가 너 말고 또 있어? 헛소리 그만하고 소장 주인 제대로 찾아간 거 맞으니까 내용 잘 읽어보고 위자료나 제대로 준비해. 알겠어? 상간녀가 아무 말도 못하고 몸만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시금 저를 바깥으로 잡아 끌기 시작하더군요.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는데 대체 무슨 뻔뻔함으로 나를 잡아 끄는 건지. 그 손길이 너무 더럽고 추악하게 느껴졌던 저는 팔을 신경질적으로 쳐내며 말했죠. 이거나 어디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네가 가지 말라고 해도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갈 거야. 제가 방향을 틀자 남편 놈은 저만 들리게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갈 때 가더라도 사람들한테 다 오해라고 설명하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이대로 가면 나랑 지혜는 어떻게 해? 당신 때문에 일 그만두게 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나 뻔뻔할 수가 있는지 그 순간 멍하더라고요. 어쩌다가 인간이 이렇게까지 변했나 싶기도 하고요. 어이없다는 듯 남편을 쳐다보다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사무실을 나와버렸습니다. 야, 뭐? 오해? 너랑 저 여자 바람 피운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오해는 무슨 오해야. 그리고 너희가 불륜 저질러서 일 못하게 된 걸 왜 나한테 책임을 지래? 정신 차려. 내 인생 망친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하지. 너희한테 내가 해줄 건 복수 말곤 없다 이거야. 할 일을 무사히 마친 저는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그 후 본격적인 이혼이 진행되었어요.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양육권 재산 분할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마쳤죠. 전 남편과 상간녀는 불륜 사이가 기정사실화되었고 당연히 내부 징계를 통해 힘들게 공부해서 된 공무원이란 직업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렇게 직업만큼은 지키고 싶어 하더니 제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는 날
전남편과 상간녀가 백수 신세가 되었단 걸 알았는지 시모에게 전화가 와 온갖 악담을 퍼부어대더군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냥 조용히 이혼이나 하면 되지. 거길 왜 찾아가서 우리 귀한 애들 백수로 만들고 난리야?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우리 아들이 몇 년을 공부해서 어떻게 된 공무원인데? 네가 다 책임져. 네가 다 책임지라고. 내 진짜 개념 없는 아줌마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 잘못을 했으니 그 모양 그 꼴이 된 걸 왜 나한테 책임지래요? 공무원이나 되는 양반이 불륜 저지르고 조강지쳐 버릴 생각이나 하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라고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개념이 없어? 개념은 네가 없겠지. 양육권도 넘겨줬으면 고맙다 하고 조용히 이혼해주면 다 좋았을 일을 이렇게까지 일을 키워서 내 아들 앞길까지 망쳤어야 했어? 시모는 본인이 한 말이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인지 양육권을 저에게 인심 써서 넘겨줬다는 듯 말하더군요.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더니 두 사람 다 한 채의 틀림도 없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죠. 말은 똑바로 하세요. 양육권을 준 게 아니라 혹시나 그 귀한 아들 재혼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떠넘겨버린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떠넘기긴 누가 떠넘겼다고 그래? 내가 그때도 말했다시피 애는 엄마가 키우는 게 맞으니까 마음이 아파도 보낸 거였다. 어디 그 말만 했나요? 애는 홀가분하게 엄마 줘버리고 깨끗하게 새 출발하고도 했잖아요. 그 말이 네 발목 잡기 전에 보내라는 말이랑 뭐가 다른가요? 이거 봐라. 네가 이렇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니 내 아들이 바람이 난 게지. 남자가 나가서 바람 피우는 데는 다 여자 때문이지 무슨 이유가 있겠니? 그러니까 너도 내 아들 욕하고 다니지 말고 네 반성이나 하면서 살아.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꼴 보니 더는 못 참겠네. 이보세요, 아줌마. 아줌마가 그따위로 아들을 키우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라고요. 그리고 내 입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든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한테 신경 끄고 아들하고 새로운 며느리한테나 신경 쓰고 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금쪽 같은 아들한테 말 좀 전해줄래요? 백수가 되었든 말든 재혼을 하든 말든 난 관심 없는데 양육비나 똑바로 잘 보내라고. 그러면 끊을게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과 상간녀의 재혼 소식이 들려오고 저에게 위자료를 주느라 꽤 큰 돈이 나간 두 사람은 시댁에 합가를 해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전 그 악몽 같던 날들을 잊으려 노력하며 잘 지내고 있었죠. 이사도 해버렸고 연락처도 진작 바꿔버려 더는 연이 닿을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술에 취한 전 남편이 새벽에 집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겠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아, 술 냄새. 술 먹었니? 나 술 좀 먹었어. 여긴 여기저기 묻고 물어 알아냈지. 술 먹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말이야. 우리 아들 잘 지내지? 술에 취한 전 남편은 아들 타령을 하며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얼른 그런 전 남편을 밀쳐내버렸어요. 양육비는 고작 6개월 주고 잠수를 타버린 놈이 어디서 감히 아들을 입에 올리는 것인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싶더라고요. 집으로 들어오려다 제지를 당한 전 남편은 현관문에 기대더니 갑자기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나 와이프랑 하루가 멀다고 싸운다. 요즘 같아선 이렇게 싸우려고 그 꼴을 다 보고 재혼을 했나 싶다니까. 그렇게 좋아 죽어서 아들까지 버리고 이혼했으면 보란듯이 잘 살기나 하지 싸우기는 왜 싸워?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두 여자 사이에서 피말라 죽을 것만 같아. 엄마는 엄마대로 잘 살고 있는 아들 인생 말아먹은 여자라고 와이프 구박하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멀쩡한 처녀 꼬셔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만든 게 누군데 누구 보고 책임 전가하냐고 따져묻고 어느 사람도 지려고 하질 않는다니까.
그렇게 싸우고 나면 그 화를 우리 반까지 가지고 와서 나한테 짜증을 내니 우리도 싸우게 되고. 내가 요즘 정말 미치겠다. 전 남편은 웃기지도 않게 저에게 부부싸움을 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싸운다고 하소연이나 하려고 찾아왔니? 그것도 이 새벽에? 아니, 그렇게 힘들다 보니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찾아왔지. 그래서 말인데 잠시 얼굴만 좀 보여주라. 응? 밀고 들어오려는 전 남편을 최선을 다해 막아서며 양육비 이야기를 꺼냈죠. 얼굴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너 양육비 청구 소송하려다가 네 인생이 불쌍해서 참고 있는 거야. 이때껏 밀린 양육비 일시불로 내놓을 거 아니면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가라. 아랑곳하지 않고 술주정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이미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인 듯 했고 주머니를 뒤져 전 남편의 휴대전화로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안 들어오고 뭐해? 그러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네 남편 지금 우리 집 현관문 앞에 퍼지고 앉아서 술주정 부리고 있다. 얼른 와서 좀 치워줄래? 제 말에 상간녀는 노발대발하며 고함을 질러댔고 전 주소를 알려주며 그렇게 고함을 지를 시간에 얼른 와서 이 인간 쓰레기나 빨리 치우라고 해버렸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자 임신을 했는지 배가 꽤 나온 상간녀가 화를 내며 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두 사람 나 몰래 만나고 있었어요? 두 사람 재결합이라도 하기로 했냐고. 내가 미쳤어? 이딴 인간이랑 재결합하게. 그러면 내 남편이 왜 여기 있어요, 왜? 나한테 복수라도 하려고 내 남편 끌어들였어요? 너도 당해봐라 이거냐고요. 야, 가지라고 해도 안 가고 오라고 한 적도 없거든? 알려준 적도 없는 집 찾아와서 이러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난 네 남편한테 아무런 감정도 없으니까 제발 좀 데리고 가고 앞으로 네 남편 단속이나 좀 잘해. 다음에 또 이딴 식으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꼭 좀 전해주고. 상간녀는 저를 한번 쏘아보더니 전 남편을 흔들어 깨워 질질 끌고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그 꼴 참 보기 좋다 싶었네요. 그 후 들리는 전 남편은 또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와선 친절히 그 뒷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내 와이프한테 그날 뭐라고 한 거야? 혹시 뭐 오해할 만한 이야기 했어? 오해? 무슨 오해? 너랑 나 사이에 남은 오해라도 있니? 난 그저 네 남편 술 많이 취해서 이러고 있으니 데리고 가라고 했을 뿐이야. 아, 나한테 개거품 물길래 남편 단속이나 잘해라고도 했네. 별 말도 안 했는데 내 와이프는 왜 그러는 거야? 당신하고 나하고 다시 만나는 게 분명하다면서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라도 증거 잡아낼 거라고 난리를 부리는데 나 정말 미치겠다고. 도대체 우리 집이랑 전화번호 누가 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이딴 말이나 하려고 전화했니? 술도 다 깬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 너 나한테 연락하고 찾아오려거든 밀린 양육비 다 내놔. 양육비는 꼴랑 6개월 주고 입 닦아놓고선 어디서 양심도 없이 연락질이야? 네 부인이랑 싸우든 말든 난 관심도 없으니까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연락하거나 찾아오잖아? 경찰에 신고는 물론이고 바로 양육비 청구 소송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전 전화를 끊어버리고 차단을 해버렸고 그 후 다른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상간녀의 광기 어린 집착에 결국 전 남편도 폭발을 했는지 큰 싸움이 되어버렸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간녀는 전 시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곤 목덜미를 잡고 뒤로 넘어가 버렸고 세상에 다시 없을 사랑이라고 자부하던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뱃속에 아기까지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사랑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결혼까지 하더니 그 사랑의 결말이 겨우 가정 파탄이라니. 역시 불륜 커플에 어울리는 결말이다 싶었네요. 그러게 바람 피운 게 뭔 죄냐며
창피한 줄 모르고 나댈 때 알아봤죠. 그 후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고 아이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해드릴 좋은 소식은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만나는 남자는 회사 거래처 사람으로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된 사람이에요. 이혼을 하고 3년 뒤쯤엔가 우연찮은 계기로 밥을 함께 먹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가까워졌죠. 처음엔 그저 친구처럼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비 남편이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저 사실은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이혼하고 난 뒤부터 말이에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천천히 다가가려고 했는데 마음이 자꾸 급해져서 안 되겠어요. 우리 지금처럼 친구같이 만나는 거 말고 좀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면 안 될까요? 이 고백을 듣는데 제 인생에는 다시 없을 거라 생각했던 설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애까지 있는 돌싱녀에겐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에 그저 안 된다고 밀어냈는데 그런 저를 끝까지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고 결혼까지 앞두고 있네요. 배려심도 깊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주는 제 예비 남편에겐 남다른 아픔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사랑이 고팠던 제 예비 남편에게 저와 제 아들이 아낌없는 사랑을 주며 함께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시작한 관계이고 힘들게 마음먹은 재혼인 만큼 더 신중하고 더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사실 아들을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될 때만 해도 제가 재혼을 할 거란 생각은 하지도 못했었어요. 하긴 예상하지 못한 이혼도 했는데 재혼은 못하란 법은 없긴 하죠. 어쨌든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여자로서의 제 삶은 끝이 났고 오로지 엄마로서의 삶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하고 난 후 아들과 살던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새 사람이 되고 나니 그 행복은 배가 되어 돌아왔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때문인데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등등 많은 이유로 새 출발을 생각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분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랑이 넘치고 책임감이 있다는 뜻이고 이혼을 했다는 건 손가락질 받거나 욕먹을 일이 아니란 것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가 한 발 내디뎌 행복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다들 행복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긴 사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2번 만나기도 힘들 법한 개념을 안드로메다에 보내버린 시모를 만나 전쟁을 치르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긴 이야기가 될 테니 거두절미하고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2년가량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였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외동이었는데 괜히 어른들이 입을 떼기 시작하면 싸울 일만 생긴다며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라고 하시며 연락도 간섭도 하지 않으시는 친정과는 달리 시댁, 아니 정확히는 시모는 저희에게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시부가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시고 워낙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살아 그런 것이라고 좋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시모의 간섭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과해지니 그런 생각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건 그저 시집살이일 뿐이란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무엇보다 참을 수 없었던 건 반찬 유세와 용돈 유세였는데요. 반찬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해주는 것이고 용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인데 그게 뭐가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나 하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다들 이해가 될 거예요. 우선 매번 집으로 싸우는 반찬 이야기를 할게요.
그 반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댁에서 먹다 남은 반찬으로 거의 상하기 직전의 반찬이었어요. 왜 딱 보면 알잖아요. 금방 한 반찬이 아닌 젓가락으로 막 헤집어 먹다가 남은 반찬이요. 그런 반찬을 가져다 주며 시모는 꼭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죠. 이거 전부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이라 내가 좀 싸왔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주지 말고 꼭 너 혼자 다 먹어야 한다. 저는 두부무침도 싫어하고 나물 무친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꼭 그런 반찬들을 가지고 오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니 저 혼자 다 먹으라고 하는 시모를 보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이 반찬들 저보다는 남편이 더 좋아하는 반찬들인데요. 그냥 같이 나눠 먹을게요. 아니다.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아. 고기 좋아하지, 고기. 그리고 결혼한 남자가 이제 어미 손맛보단 마누라 손맛에 익숙해져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 남편 먹을 건 네 손맛에 길들어지게 네가 해 먹이고 넌 힘드니까 이 반찬들로 편하게 끼니 해결해. 말만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나 실상은 그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만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면 시모가 섭섭할 것 같고 그렇다고 오래된 반찬은 저도 싫다고 하기엔 시모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 증명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좋은 말로 어머님 힘드시니 반찬은 알아서 해먹겠다고는 해봤지만 시모는 눈치가 없는 것인지 없는 척을 하는 것인지 한사코 힘들지 않다며 가지고 오는데 정말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것만 해도 짜증이 충분히 나는데 또 한 가지 용돈 유세가 남아있었어요. 시모는 한사코 괜찮다고 하는 저에게 강제로 통장으로 용돈을 주곤 했는데요. 그 금액은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을 주기도 했습니다. 딱 한 번 준 50만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제가 알기론 남편이 시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가까이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남편에게 받은 돈을 저에게 주며 온갖 유세를 다 부리고 있었어요. 물론 시모가 생활비를 받았으며 저를 생각해서 주는 용돈이라고 하면 저도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시모를 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모는 그저 그 용돈을 쥐어주며 저를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고 그런 행동이 눈에 보이니 저 역시 시모가 주는 용돈마저 꺼려지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죠. 용돈을 보내고 난 후에는 꼭 전화가 와 돈은 잘 받았냐는 말과 함께 시댁으로 오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아가, 이번 달 용돈 보냈는데 봤니? 이번 달엔 10만 원 보냈다.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 용돈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님 쓰시라니까 왜 또 보내셨어요? 저 진짜 필요 없으니까 어머님 쓰세요. 정 쓰실 데가 없으면 모아뒀다가 나중에 가지고 싶은 거 사시고요. 내가 이 나이에 가지고 싶은 게 뭐가 있겠니? 그나저나 너 퇴근하고 뭐 하니? 우리 집에 오거라. 네? 오늘도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일까요? 아, 오늘은 별건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서 그러지. 안 본 지 꽤 되지 않았니? 오늘이 목요일인데 월요일에도 어머님이 오라고 해서 다녀왔었잖아요.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특별한 일 아니면 다른 날 가면 안 될까요? 일주일에 2번 보면 큰일이라도 난다니? 내가 정말 보고 싶기만 해서 널 부르겠어? 이것저것 할 일도 좀 있어서 그래. 많이 피곤한 거 아니면 오늘 꼭 들리거라. 알겠어? 이렇듯 시모는 명령에 가깝게 저를 시댁으로 불러댔고 시댁에 가면 온갖 잡일을 시키기 일쑤였어요. 이를 부려먹으며 하는 말이 있기도 했죠. 내가 너 좋아하는 반찬도 해주고 용돈도 매달 주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좋게 좋게 생각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살 바엔 정식으로 청소 도우미 업체에 취직하는 게 더 나을 거란 생각마저 들 때도 있었죠. 거기에다 시모의 집안 정리를 해줄 때 봤던 반찬을 그대로 저희 집에 가지고 온 시모를 보며 더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전 시모에게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고 시모는 하는 수 없다는 듯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식사하시고 가세요. 이제 곧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어머님 집에 가면 혼자 드셔야 할 텐데 오늘은 여기서 식사하시고 가세요. 그래? 그러면 그럴까? 난 혼자 먹는 게 더 편하고 좋긴 하지만 네가 그렇게 말하면 먹고 가지 뭐. 전 일부러 시모가 한 반찬들로만 밥상을 차려버렸고 저만 먹이려고 했던 시모의 계획과는 달리 다 함께 그 오래된 반찬을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죠. 전 아무리 시모에게 한 방 먹이기 위함이라곤 하지만 그 반찬들을 먹고 싶지 않았기에 미리 손을 써 입맛이 없다며 밥을 물에 말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시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저 엄마 반찬에 신나 반찬들을 열심히 집어먹기 시작하더군요. 우와, 이게 다 뭐야? 전부 우리 엄마 반찬 아니야? 오랜만에 엄마가 한 음식 좀 먹어볼까? 시모가 말릴 새도 없이 남편의 젓가락질이 시작되었고 한참을 쩝쩝거리며 반찬을 집어먹던 남편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며 입안에 반찬들을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맛이 이상한데? 다른 건 긴가민가 했는데 이 꼬막은 완전 상한 것 같아, 엄마. 남편은 척 보기에도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꼬막 무침을 뒤적거리며 이상하다고 연신 툴툴대고 있었고 시모는 꼬막 반찬을 비롯해 식탁 위의 반찬 모두를 치우며 이상한 변명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래도 오는 길에 좀 상했나 보다. 원래 반찬이란 게 그래. 한 김 식히고 나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두고 조금씩 꺼내서 먹어야 하는 건데. 밖에서 너무 오래 있었나 보네.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지금 날씨가 얼마나 추운데 그 사이에 상했단 말이야. 밖에 눈 오는 거 안 보여? 온도가 영하라고. 눈 오는 날 반찬 옮기다가 상했다고 하면 다들 비웃을 거다. 그나저나 이거 오늘 한 반찬 맞아? 금방에서 가지고 왔을 텐데 맛이 왜 이래?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계속해서 시모에게 추궁 아닌 추궁을 하고 있었고 상황이 그렇게 되자 시모는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인 말을 뱉어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나, 그러고 보니 반찬통이 바뀐 것 같기도 하네. 오늘 새로 싹 한 반찬을 가지고 온다는 게 먹던 반찬을 가지고 온 모양이야. 재료가 좀 남아서 같은 메뉴로 만들었더니 이사달이 난다. 아들, 이거 먹지 마. 그러다 배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 결국 시모는 본인이 가지고 온 반찬들을 스스로 다 버리게 되었고 그런 시모를 보던 남편은 반찬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앞으로 고생스럽게 반찬 가지고 오지 마. 이게 뭐야? 기껏 가지고 와서 다 버리고 말이야. 이건 엄마가 실수해서 버린 거지. 평소엔 내가 가져다 주면 네 와이프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머님, 저도 이제 괜찮아요. 이 사람 말대로 어머님 너무 고생스럽기도 하고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실력도 늘어서 혼자 잘 만들 수 있어요. 제 말을 들은 시모는 찰나의 순간 저를 노려본다 싶더니 다시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전 그 침묵을 긍정으로 알아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시모는 저와 남편의 말에도 불구하고 반찬을 계속해서 가지고 왔어요. 두 번 다신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운 듯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은 새로 한 것으로 나머지는 여전히 냉장고에 뒹구던 걸 가지고 오곤 하더군요. 그 정성으로 취미생활이나 가지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모의 그런 행동이 계속되자 결국 전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반찬 좀 가지고 오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면 안 돼? 엄마 또 반찬 가지고 왔어? 아, 진짜 힘들게 가지고 오지 말라니까. 그런데 당신은 우리 엄마가 반찬 가져다 주면 좋은 거 아니야? 왜 가지고 오지 말래? 솔직히 당신은 편하고 좋잖아. 반찬 걱정 안 해도 되고 말이야. 편하기는 무슨. 당신 정말 몰라서 물어? 어머님이 가지고 오신 반찬 대부분 오래된 반찬이잖아.
저번에 당신이 반찬 지적하고 난 후엔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은 새로 해오는데 나머지는 여전히 냉장고에 뒹굴던 반찬들이라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며 득달같이 따지고 들더라고요. 뭐?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말대로면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음식물 쓰레기라도 갖다 준다는 말이야? 쓰레기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오래된 게 맞긴 해. 내가 어머님 집 청소하러 갔을 때 본 반찬을 그대로 가지고 왔더라니까. 메뉴도 그대로였고 심지어 통도 같았다고. 그만해라 진짜.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다. 어떻게 우리 엄마 호의를 그딴 식으로 몰아갈 수가 있어? 당신 이것밖에 안 되는 여자였어? 그러면서 엄마가 주는 용돈은 좋다고 받고 있다며? 남편은 화를 내며 그 빌어먹을 용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남편은 마치 제가 용돈을 달라고 졸라서 시모가 하는 수 없이 준다는 듯 말하고 있었고, 그 모든 건 시모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란 걸 전 알 수 있었죠. 어머님이 그래? 내가 그 용돈들을 좋다고 받고 있다고? 뭐, 용돈만 주면 입이 귀에 걸려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준다고 하더구먼. 난 당신이 그렇게 속물인 줄 몰랐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래? 진짜 웃긴다. 그까짓 용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받아서 기분 좋았던 적도 없거든? 용돈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게 용돈 아니야? 당신 신경 쓸까봐 이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용돈 주신 날은 특히 더 심하고 다른 날도 툭 하면 퇴근하고 오라고 나 불러서는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일 시킨다고. 그러면서 꼭 용돈도 주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러신다고. 내가 무슨 시급받고 청소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야. 어머님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단 한 번도 용돈 받았다고 기분 좋아서 가서 일해드린 적 없어. 그저 어머님이 용돈 준 값은 해라는 듯이 일을 시켜댄 것뿐이지. 당신 아까부터 진짜 말 이상하게 한다. 우리 엄마가 상한 음식이나 갖다 주고 용돈 준다는 유세를 부리면서 당신을 부려먹기라도 한다는 말이야.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잖아. 난 있는 사실 그대로 당신한테 말했을 뿐이야. 그만해. 막말로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냐? 며느리가 힘들까봐 반찬해줘. 용돈 받아 쓰는 사람이 그 용돈 아껴서 며느리한테 용돈도 줘. 당신이 배가 불러서 그래. 복에 겨워서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라고. 어느새 남편은 화를 내고 있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며 점점 화가 나고 있었어요. 보니까 당신은 정말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잘 봐. 이 나물 반찬들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딱 보면 모르겠어. 오늘 한 반찬이면 아니 하다못해 어제 한 반찬이라도 이렇게까지 흐물흐물하고 물이 이렇게나 많이 생기진 않아.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흐물흐물. 물에 며칠씩 담가뒀다가 뺀 애들처럼 힘이 없잖아. 금방 한 반찬은 절대 이렇지 않아. 이건 분명 냉장고에 굴러다니던 오래된 반찬이라고. 아, 됐어. 그렇게 미덥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엄마 반찬에 손도 대지 마. 다 내가 먹을 테니까 당신은 손도 대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던 남편은 시모의 반찬을 억지로 입에 쑤셔 넣기 시작했고 표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맛만 좋다고 하며 씹어 넘기더라고요. 고집을 넘어 아집을 부리는 남편을 보며 말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전 그저 남편을 보고만 있었죠. 결국 그날 새벽 남편은 배를 붙잡고 뒹굴다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식중독으로 판명되었고 남편이 새벽녘에 응급실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모가 집으로 득달같이 찾아와서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본인 반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는 시모를 보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었나 모릅니다. 너, 내가 그 반찬들은 너 먹으라고 했지? 왜 우리 아들을 먹여서 이 사단을 만들어? 적반하장이라고 저에게 화를 내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 상한 반찬을 왜 제가 먹지 않고 남편을 먹였냐고 따져 묻는데 화가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말 참 이상하게 하네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저는 먹어도 되고 어머님 아들은 먹으면 안 되나요? 굳이 한 명이 먹어야 한다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가 아닌 핏줄인 어머님 아들이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뭐야? 음식물 쓰레기라고 했니? 네, 음식물 쓰레기요. 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 먹으라고 가져다주는 반찬들 적어도 일주일씩은 어머님 냉장고에서 굴러다니다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매번 어머님이 불러서 갈 때마다 다 봤거든요. 다 봤다는 제 말에 시모는 얼굴이 지나치게 붉어진다 싶더니 붉어진 얼굴을 들이밀며 우겨대기 시작하더군요. 며칠이 되었든 냉장고에 있으면 다 괜찮아. 다 괜찮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 갖다 준 것뿐인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시어미가 준 음식을 음식물 쓰레기 취급이야? 다 괜찮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왜 남편은 절대 못 먹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은 남편은 왜 저러고 누워 있을까요? 그것도 식중독이라는 판명까지 받고 말이죠. 식중독이라는 말이 나오자 시모는 더욱더 당황하며 말까지 더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변명을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었죠. 그건 단순히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야. 우리 아들이 회사 생활 때문에 힘들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 왜 피곤하고 그러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럴 땐 음식도 조심해야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을 하든 제 말은 다 틀리고 본인 말이 다 맞는다고 우겨대는 시모와 더는 어떤 말도 섞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정확히는 저를 음식물 쓰레기통 취급이나 하는 시모를 더는 시모 대접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걸로 치고 저는 먹을 수 있는 반찬이든 말든 다 필요 없으니 앞으로 반찬 가지고 오지 마세요. 어차피 가지고 와도 다 버릴 반찬 서로 힘들게 오갈 필요 없잖아요. 어머 얘 봐라. 돈 줄 때는 좋다고 알랑방귀 끼더니 어쩌다 실수로 상한 반찬 좀 줬다고 이런 식으로 안면몰수하고 성긋네? 너 원래 이런 애였니? 이제 시모는 저를 무슨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며느리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런 시모에게 있는 힘껏 코웃음을 쳐주며 말했죠. 아, 그 용돈이요? 그렇지 않아도 말하려고 했는데 그 용돈 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매번 강제적으로 보내버리곤 일은 일대로 시키세요? 그리고 저요, 용돈 때문에 알랑방귀 낀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랑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건방진 것을 봤나? 말버릇이 그게 뭐니 도대체? 어디서 어른한테 그따위로 말하는 게야? 너는 친정에서 그따위로 배웠니? 얼마나 보고 배운 게 없으면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미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냐니 말이야. 시모는 결국 선을 훌쩍 넘겨버리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해대고 있었고 머리끝까지 화가 터져버린 저는 시모에게 고함을 질러버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 친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님이 제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시모는 제 고함에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저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고 몸져 누워있던 남편이 몸을 일으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시어미한테 그따위로 화를 내는 며느리가 어딨어? 얼른 사과 못해? 정말 웃기지도 않은 노릇이었어요. 지금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데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화를 낸다뇨. 고함을 지르고 있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이나 알아? 상한 음식은 나만 먹지 왜 당신까지 먹여서 이 사단을 만드냐부터 우리 친정 부모님 흉까지 봤다고. 그런데도 내가 참았어야 했어? 나도 다 들었거든. 기운이 없어서 눈 감고 누워있었을 뿐이지. 엄마 왔을 때부터 다 듣고 있었어. 내가 다 들어보니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없었고 오히려 화를 내고 고함을 질러야 할 사람은 엄마인데 왜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해? 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얼른 사과해. 얼른. 야, 진짜 그 엄마의 그 자식이라더니. 둘 다 말 안 통하고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우기는 건 국가대표급이네. 저의 마음의 소리를 들은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곡소리를 내며
세상 억울한 척은 다 하고 있었고 남편은 눈물 한 방울 없이 입으로만 울고 있는 시모를 토닥여주며 달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얼른 우리 영감 따라가야지. 아이고, 아이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말은 하지도 마. 아들아, 이 엄마는 정말 너무 억울하구나. 난 그저 너희 살림의 보탬이라도 될까 싶어서 반찬 가지고 간 죄밖에 없어. 다 냉장고에 들어있던 반찬들이고, 그래서 그게 탈이 될 거란 생각은 정말 전혀 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저것이 이 엄마를 이상한 시어머니로 몰고 가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당신 진짜 우리 엄마한테 사과 안 할 거야? 당신 눈엔 우리 엄마 우는 거 안 보여? 눈을 씻고 봐도 시모의 눈가엔 눈물이 단 한 방울도 없는데 남편은 그런 시모가 펑펑 우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 모습을 보는데 환상의 조합이 따로 없었어요. 그 환상의 조합을 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꼴을 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긴 했지만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저 꼴을 더 보고 살다간 화병에 제 명대로 못 살 거라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 놈이나 시모나 변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전 환상의 조합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이겼네요. 어머님 아들, 다시 어머님이 가지세요. 내 말 들었지?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당신 엄마, 얼른 데리고 살아. 둘이 사이좋게 평생 그러고 살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남편놈은 오히려 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이혼하자는 말이야? 병원은 내가 다녀왔는데 아프기는 당신이 아파? 뭐 이딴 일로 이혼 이야기가 나와.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기가 싫어? 남편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시모 역시 곡소리를 멈추고 남편과 함께 비아냥대기 시작하더군요. 그러게나 말이다. 네가 마누라를 얻은 게 아니라 상전을 얻은 모양이구나. 이까진 일로 참을성 없게 이혼 이야기부터 꺼내는 거 보니 네 사회생활도 참 안 봐도 뻔하구나. 어찌 돼 내가 그렇게 참을성도 없고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앞으로 나한테 배울 게 많겠어. 이혼하자는 말에 비웃는 남편이나 자신에게 배울 것이 많을 것이라는 시모나 어이없기는 매한가지였어요. 여전히 부둥켜 안고 있는 두 사람이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난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마누라는 뒷전이고 무조건적으로 자기 엄마만 감싸는 인간이랑 더 이상 살 생각 없거든? 그까지 사과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겠어. 난 사과하기 싫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랑 더는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난 당신한테 오만정이 떨어졌으니까 이혼하자고. 진심 가득한 이혼 선언에 남편은 그저 눈만 꿈뻑이고 있었고 시모는 정말 이혼할 거냐고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너 정말 진심으로 이혼하자는 거니? 이까진 일로? 네, 정말 진심으로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도 진짜 할 거고요. 내가 너 이러라고 이때까지 용돈까지 챙겨준지 아니?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생각을 해? 아니,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뭘 갚겠어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 푼돈 한 푼도 안 쓰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돌려드릴게요. 계좌로 바로 보낼 테니까 그 돈으로 다른 거 하지 말고 꼭 음식물 처리기나 사세요. 뭐야? 또 그리고요. 이때껏 그까지 푼돈이나 주면서 저 종부리듯 부려먹은 대가는 위자료로 받을 테니 어머님도 위자료 준비하고요. 위자료 이야기까지 나오자 남편과 시모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한 발 물러서 저를 달래려고 애쓰더라고요. 아가야, 이까진 일로 무슨 이혼이니? 그리고 위자료라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위자료까지 달라는 거야? 그래 여보. 당신 지금 너무 흥분해서 말이 막 나오는가 본데 일단 조금만 흥분을 가라앉혀보자. 심호흡부터 크게 해봐.
얼른 나 따라 해보라니까. 심호흡 같은 소리 한다. 그 좋은 심호흡은 이혼 소장 보면서나 해. 난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이혼할 거니까. 마지막까지 이혼을 선언한 저는 두 사람을 차례대로 집에서 내쫓아버렸고, 다음날 남편 혼자 찾아와 저를 달래는 척을 하며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이라고 주입을 시키려고 말이죠. 여보,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 화는 좀 가라앉았어? 어제 쫓겨났던 거 잊었어? 어제 쫓겨났으니 오늘은 와도 된다고 생각했나 본데 그런 거 아니거든? 이혼하자는 내 말 잊었어? 여보, 내 말 잘 들어봐. 어제는 우리 엄마도 잘못한 것이 맞지만 당신도 화가 많이 난 상태였잖아. 물론 우리 엄마가 처음에 잘못했지. 가지고 오지 말란 반찬 굳이 가지고 와서 식중독까지 걸리게 만들었으니 말이야. 그런데 식중독은 당신이 걸린 게 아니고 내가 걸린 건데 당신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니 나도 엄마도 좀 감정이 격해지더라고. 그러다 보니 당신도 언성이 높아졌고 말이야.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당신이 며느리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예의 문제 아니야? 그래서 난 엄마한테 사과를 하라고 한 거였지. 어찌되었든 어른이잖아. 그리고 따지고 보면 잘못한 것도 없었고 말이야. 말은 청산유수다 싶었네요. 어찌나 그럴듯하게 개소리를 하는지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지 뭐예요. 개소리를 짓거리는 남편에게 찬물을 시원하게 던져주며 말했어요. 어디서 가스라이팅질이야. 뭐? 어른? 예의? 잘못한 게 없어? 지나가던 개미가 다 웃겠다 야. 넌 네 엄마가 해온 반찬 먹고 응급실까지 실려가고도 느낀 점이 없어? 그래도 네 엄마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네 엄마도 네 엄마지만 너도 참 너다. 찬물 뒤집었으니 어때? 정신이 바짝 들지? 그 바짝 든 정신으로 이혼 준비나 잘해. 네가 날 찾아와서 뭐라고 하든 이혼할 거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말고. 전 남편을 또다시 내쫓아버렸고 아들이 그런 꼴을 당하고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전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 전화를 무시해버렸고 통화가 되지 않으니 문자가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나 모릅니다. 반찬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짓을 어떻게 증명하나 했는데 시모는 친절하게도 문자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 나열해 주더라고요. 몹쓸 물거나,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물을 뿌려?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상한 반찬이 아니라 더한 걸 가져다 줬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게 후회가 다 되는구나. 나한테까지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오래된 반찬 좀 가져다 준 걸로 위자료 청구가 될 것 같아? 내가 널 집으로 좀 불러서 일 좀 시켰다고 위자료 청구가 될 것 같냐고? 그저 일주일에 두세 번 불러서 청소 빨래 같은 거 좀 시켰다고 위자료 청구가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시어머니들은 다 거짓골이 될 거다 이 고약한 거사. 이 뒤로도 시모에게선 괘씸하다는 듯 욕설이 가득한 문자들이 왔고 덕분에 전 남편뿐 아니라 시모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한 반찬이야 그냥 뒤로 버리면 되고 주는 용돈 감사히 잘 받아서 쓰면 되지 무슨 이혼까지 하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쓰레기통 취급받는 기분이라 이미 감정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고 충돌이 일어나기 전까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성과 마음을 쏟았던 터라 더는 미련도 없더라고요. 거기에다 응급실까지 다녀온 전 남편이 금요한 그 꼴로 시모 편만 들고 나서니 더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후 전 생각보다 더 빨리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일상을 찾아가는 사이 전 남편 역시 곧 재혼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전 시모가 나서 새로운 며느리감을 찾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전 남편은 그저 전 시모의 꼭두각시처럼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 후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고 잊고 지냈던 전 남편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번 봤으면 한다고요.
처음엔 그냥 무시할까 싶기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만나자고 하나 싶어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혼을 해서 행복함으로 가득해야 할 전 남편의 몰골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보다 더 형편이 없는 건 전 남편의 태도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인사도 없이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여보 생각 너무 많이 나더라. 나 재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엄마가 소개해준 여자랑 8개월 연애하고 재혼했는데 사는 게 아니었어. 당신한테 한 그대로 새 부인한테 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 그 상한 반찬 가져다 주고 용돈 주면서 부려먹는 것까지 말이야. 거기에다 새 부인은 당신과 다르게 엄마한테 용돈 주는 것까지 짜증내면서 주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니까. 들어보니 전 시모는 저에게 했던 그대로 상한 반찬과 원하지도 않는 용돈을 주며 유세란 유세는 다 부려댔고 그 사이에서 전 남편은 죽을 지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할 땐 콧방귀나 끼며 자기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고 박박 우겨대더니 이제 와서 제 말이 다 맞는다고 우는 소리나 하는 전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말했지? 당신 엄마 이상하다고. 그땐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왜? 2번 당해보니 내 말이 다 맞다 싶어? 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두 사람 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제야 당신 말이 다 맞았다 싶더라고.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용돈을 줄이니까 화가 난 엄마가 새 부인 골탕이라도 먹이고 싶었는지 싸운 반찬 다 먹을 때까지 집에 안 간다고 난리를 부려서 결국 먹게 됐거든? 와이프는 빨리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에 이상해도 참고 그냥 밀어넣은 거지. 그때 나처럼 말이야. 그런데 그게 잘못돼서 병원에 실려가고 결국 유산까지 해버렸지 뭐야. 임신한 사실을 몰랐어. 집사람이나 나나. 여기까지만 해도 입이 벌어지게 충격적인데 더 과간인 이야기가 전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아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대역죄인으로 몰리는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엄마 편을 들어버렸어. 내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집사람도 화가 나서 이혼하자고 하고 그래서 결국 나 또 이혼당했어. 나 이제 진짜 어떡해?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이리저리 위자료 다 주고 나니까 돈도 없고 결혼은 2번이나 했는데 아내도 없고 이게 뭐냐고. 얼마나 구슬프게도 우는지 남들이 보면 전 남편이 피해자라도 된다고 생각하겠더라고요. 울고불고 하려고 나 불러냈어?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싶으면 당신 엄마한테나 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말도 마. 이러는 와중에도 위자료 한 푼 안 보태주더라. 나는 엄마랑 내 위자료 낸다고 빚쟁이가 될 지경인데 우리 엄마는 2번 이혼한 게 전부 내 탓이라고만 하면서 나한테 화만 내더라니까. 내가 여자 하나 제대로 못 휘어잡아서 그렇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요즘에 또 며느리감 알아보러 다니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아. 이제 또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 줄 돈도 없다고.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그 아줌마도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전 남편의 행동이 잘못된 것도 맞지만 따지고 보면 다 본인의 그릇된 행동과 생각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자신의 잘못은 단 하나도 깨닫지 못한 채 오로지 아들 탓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머릿속이 궁금해지기까지 하더군요. 거기에다 3번째 며느리감을 또 구하고 있다니 정말 포기를 모르는 아줌마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에 빠진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전 남편이 눈치를 보며 다시 입을 열더라고요. 당신 말이 다 맞았어. 진작 당신 말 좀 들을 걸 그랬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여보, 우리 다시 재결합하는 거 어때? 순간 저는 제 귀가 잘못된 것인 줄 알았어요. 이때껏 새 부인 이야기와 전 시모욕을 그렇게나 해대던 전 남편의 입에서 재결합이란 단어가 나올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했으니까요. 뭐? 재결합? 너 미쳤니? 아니, 뭘 그렇게 과격하게 반응해.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한 번도 재결합 생각해 본 적 없어?
나는 당신 생각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했었어. 돌이켜보니까 당신만큼 나 생각해주고 나 사랑해준 여자도 또 없더라. 당신이 나랑 재결합만 한다고 하면 나 우리 엄마랑 영까지 끊을 수도 있어.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우리 엄마만 아니면 우리 싸우는 일도 없었잖아. 연을 끊을 거였으면 우리가 이혼하기 전에 끊었어야지. 이제 와서 왜 이 난리야? 그땐 내가 정말 바보여서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 나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여보,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앞으로 정말 당신한테 잘할 거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연락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게. 정말이야. 각서도 쓸 수 있어. 전 남편은 테이블 위로 제 손을 잡으려고 시도했고, 그런 전 남편의 손을 쳐내며 따끔하게 말해줬어요. 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두 번째 결혼도 쫄딱 망쳐서 이혼까지 하고 온 것도 모자라 빚쟁이 주제에 또 누구 인생 망치려고 재결합을 입에 올려? 네 인생은 어차피 망했으니까 네 사랑 엄마나 붙잡고 살아. 다른 사람 인생 망칠 생각 말고. 당신이 만약 또 누군가를 만나 재혼이라도 하잖아?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이 생겨날 건 자명하고, 그러면 또 당신은 이혼하게 될 거라고. 당신이야 당신 엄마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만 상대방 여자는 무슨 죄야? 그러니까 제발 혼자 살아, 혼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고, 그런 저를 따라 전 남편이 재빠르게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당신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당신 말대로 나 망친 인생 맞아. 그런데 당신만 돌아와 준다면 이 망친 인생도 회생이 가능할 것 같다니까. 아니, 같은 게 아니라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 아니, 엄마랑은 더는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너 하나 살리겠다고 내 인생을 버리라고? 내가 미쳤어? 난 죽었다 깨어나도 마마보이랑 엮이기 싫으니까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또 연락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둬.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전 남편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렇게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전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혹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니?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한다는 말이 이 말이었는데 그 순간 정말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도 아닌데 왜 나한테서 아들을 찾아요? 이제 나랑 아무런 연도 없는 사람이란 거 잊었어요?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만나러 간다던 사람이 너여서 그래. 그날 이후 우리 아들이 사라졌다고. 아들 회사에 찾아가도 사표 낸 지 한참 됐다고 그러고 전화를 해봐도 없는 번호라고 그래. 너 정말 모르니? 정말로 모르는 거 맞니? 들어보니 전 남편은 저를 만나고 난 후 시모에게 돌아가지 않고 잠적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회사도 그만두고 연락도 다 끊어버렸다고 하고요. 오죽했으면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버렸을까 싶다가도 영 끊고 살겠다는 말 한마디 할 자신이 없어서 몰래 도망치듯 떠났을까? 참 끝까지 한심한 인간이더라고요. 정말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나 이제 그쪽 며느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락해서 고함 지르지도 마세요. 이런 꼴 안 당하려고 이혼한 거 잊었어요? 이만 끊을게요. 더는 할 말이 없어서요.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 고역이었어요. 얼른 전화를 끊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 제 말에 단단히 오해를 했는지 전 시모는 더욱더 화를 내며 저에게서 전 남편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전 남편을 숨기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듯 말이에요. 역시 너일 줄 알았어. 내 아들 너한테 간다고 하고 연락이 끊겼다니까. 너희 집에 있지 내 아들? 얼른 내 아들 내놓지 못해? 네가 뭔데 내 아들 숨겨?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아줌마 아들 여기 없다니까요. 제가 미쳤다고 빚뿐인 아줌마 아들을 숨겨주겠어요? 준다고 해도 싫다고요. 네가 아니면 내 아들이 갈 데가 없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아니 됐고,
네 집 주소나 불러라. 네가 계속 아니라고 하면 내가 직접 가서 찾아보면 된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들어먹질 않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아들이 자기 때문에 떠난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어린애처럼 떼를 쓰는 모양새였죠. 정신이 나간 아줌마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줌마, 내가 아줌마 며느리 자리 박차고 나온 지가 언젠데 나한테 이딴 식으로 고함을 질러요? 아직도 나한테 이딴 식으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나 이제 아줌마랑 남남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계속 말했죠. 아줌마 아들 우리 집에 없고 나랑 연락도 안 한다고. 아줌마 싫다고 도망간 아들을 왜 나한테 자꾸 난리래?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아줌마 아들 인생 더 망치기 싫으면 아들 찾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요. 아줌마가 계속 아들 품고 살잖아요? 그 아들 패인 꼴을 못 면할 거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자 쉬지 않고 전화를 해오기 시작했죠. 연락을 모두 차단해버리니 이후에 들리는 소문으론 전 시모는 결국 정신줄을 놔버려 요양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마지막 통화를 할 때 시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결국 정신을 놓아버리고 치매 판정을 받았더군요. 전 시모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 요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전 남편은 다시 돌아와 전세로 있던 전시댁을 처분하고 요양비로 다 내버렸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위자료를 내느라 진 대출금은 하나도 갚지 못하고 말이죠. 그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 하나 없는 결말이 참 잘 어울린다 싶었네요. 전 여전히 회사 생활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쓰지 않은 연차를 이용해 긴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해외여행을 다녀올 예정이에요. 제대로 된 해외여행이 이번이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는데요. 위자료를 받은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뒀던 터라 이번 여행에 좀 써보려고 해요. 이번 여행은 그간 고생한 저를 위한 여행으로 돈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롯이 힐링만을 생각하며 보내고 오려고요. 이런 걸 보고 금융치료라고들 한다죠. 저도 그 효과 좋다고 소문난 치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이혼을 했을 당시 엄마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딸, 이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혼 좀 했다고 네 인생 망하는 거 아니고 이혼이 네 발목 잡는 일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괜히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요즘 같은 세상엔 그런 대우받고 참고 사는 게 바보 같은 거지. 그걸 박차고 나왔다고 널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저 지금은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마음 정리 잘하고 정리 다 된 다음엔 앞만 보고 당당히 살아가. 알겠지? 남들 다 하는 말인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해주니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엄마의 말대로 이혼이 저를 기죽이지 못하도록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만약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전 시모가 입원하게 된 그 요양병원은 제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결혼 생활이 저에게는 참 불행했다는 뜻이에요. 경험한 것이 워낙 크게 남아 앞으로도 결혼 생각은 없긴 하지만 연애는 하며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가 보려고요. 혼자 외롭게 지내기엔 아직 남은 날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습니다. 다들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